네, 우리 지난 시간에 콜론과 세미콜론에 대해서 재밌는 거 좀 많이 배웠죠. 오늘은 좀 더 재밌습니다. 하이픈 들어갈 거예요. 하이픈. 아주 하이픈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있나요?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이픈에 대해서는 매우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이픈은 한 단어를 분리하거나 별개의 단어를 한 단어로 모을 때 쓴다. 원래 하나의 단어예요. 이걸 쪼갤 때 쓰는 기능이 있고요. 두 개의 단어예요. 합칠 때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후자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자, 먼저 separate, 한 단어의 분리 기능을 볼게요. 문장에서 줄을 바꿀 때 한 단어가 윗줄과 아랫줄로 나뉘게 되면, 즉 한 줄 내에 다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단어가. 네, 이럴 때 윗줄의 남은 부분 뒤에 하이픈을 붙이게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옛날에 글을 쓰거나 타자를 쓸 때 자주 발생했던 얘기죠. 이렇게 쭉 쓰는데 말이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다음 단어가 맨 끝에 뭐 예를 들면 representative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종이가 끝나요. 또는 여기에 줄을 맞춰갖고 쓰고 있어서 타자기는 더 이상 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당연히 어느 부분에다 하이픈을 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다음 줄에다가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representative라는 단어가 하이픈을 통해서 분리된 거죠. 이때 짝대기가 매우 짧은 하이픈을 사용한다. 하이픈은 짧아요. 그래서 이게 한 단어를 분리한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워드 프로세스 시대가 되면서 컴퓨터가 알아서 이 하이픈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하이픈 기능을 안 써도 되죠. 하이픈 기능을 안 써서 글자로 이렇게 맞추게 하면 글자가 끊어지지 않게 자동으로 이렇게 줄 간격을, 이렇게 글자 간격을 조정을 해서 여기에 딱 맞춰주죠, 그냥. 그리고 representative를 탁 넘어가 버리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단어가 길다 보니까. representative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이건 글자 누구요? 하이픈을 쓰게 하게 되면 그냥 지가 알아서 끊어주죠. 워드 프로세서가 알아서 끊어주는데, 워드 프로세서가 알아서 끊어주지 않고 지가 직접 편지 글을 쓸 때 끊어야 될 때는 상당히 난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어를 말이죠. 여기에 끊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 끊는 게 맞는지, 여기 끊는 게 맞는지, 이런 것 자체가 매우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이렇게 스플리트하는 기능, separate하는 기능으로서의 하이픈은 정확하게 그 단어가 딱 어디에 하이픈을 찍어야 되는가, 이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word process를 하자는 대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스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대충 간격 남은데도 알아서 끊거든요. 그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되는 조인 기능이 훨씬 중요한 기능입니다. 복합 형용사나 복합 부사를 만들 때 주로 쓰인다. 형용사인데 한 단어로 된 게 아니라 원래 두 단어로 돼 있던 데를 한 단어로 합치는 거지. 또는 두 단어로 돼 있는 것을 한 단어로 합쳐서 복합 부사를 만들 때 많이 쓰이는데, 하이픈으로 묶여있는 복합어가 하나의 단위로 기능한다는 걸 나타낸다. 거기 줄쳐놓으세요. 하이픈으로 묶여있는 복합어가 하나의 단위로 기능함을 나타낸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하나의 형용사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이픈을 반드시 써줘야지 안 쓰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메리칸이라는 형용사와 풋볼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하이픈은 당연히 없었겠죠. 아메리칸 풋볼이죠. 미국식 축구, 미식 축구 아시죠? 미식 축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거야. 그러면 이때 미식 축구였어. 거기에 내가 선수란 말을 합치고 싶어. 그럼 미식 축구일 때는 하이픈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란 말을 그냥 합친다 그래서 그냥 미식 축구란 말을 썼다가, 요거 보지 말고 밑에 보세요. 미식 축구라고 썼었어. 자, 미식 축구라고 썼다가 미식 축구 선수란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선수란 말을 그냥 첨가했어. 그런데 헷갈리게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죠? 미식 축구 좋아. 선수 좋아. 그런데 이거는 이상한 용어야.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미식 축구 선수인지 미국의 축구 선수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물론 미국에서는 축구를 사커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축구를 풋볼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축구를 그냥 풋볼이라고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미국의 축구 선수인지 미식 축구 선수인지가 알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의도가 만약에
원래 플레이어가 있기 전에 미식축구에다가 선수란 말을 붙이는 거라면 미식축구란 것을 먼저 하나의 의미군으로 딱 모아준 다음에 선수를 붙여줘야 한다는 거야. 이때 얘와 얘를 하나의 의미군으로 딱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이게 하이픈이라는 거야. 하이픈을 쓴 바로 이 역구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이해가죠? 미식축구 선수란 말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여기 하이픈을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아메리칸 풋볼 플레이어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자신의 의도가 잘못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기 전에 손표시가 하나 있네요. 복합어 속의 명사는 반드시 단수가 돼야 된다. 이거 볼게요. 2weeks란 말이 있어요. 이때는 하이픈이 당연히 없죠. 2주. 그다음 vacation이 있습니다. 이거 어가 빠졌네요. 자, vacation이 있습니다. 휴가. 이 두 단어를 합성어로 만들어. 그러면 이때는 하이픈이 없었지만 이 두 개를 합성어로 만들면 to 다음에 week을 쓰고요. vacation 이렇게 해줘야 한다. vacation 이렇게. 이때 week에 s를 붙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이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얘가 하나의 의미단을 먼저 만든 다음에 꾸며주란 말이니까 결국 하이픈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가 형용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복수를 쓰면 안 되니까 단수를 써서 s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two week의 vacation이죠. to가 vacation을 꾸며주는 게 아니고 week과 딱 의미군을 형성한 다음에 vacation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경우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형용사 구로 기능하는, 형용사 구라고 보기 어렵죠. 복합 형용사로 기능하는 것에 대한 예였습니다. 2번은 명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복합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명사가 형용사 기능을 하죠. 명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 명사가 뒷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명사가 합쳐져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복합 형용사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이픈을 써도 되고 말아도 된다. 왜? 혼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한번 보세요. 디파트먼트도 명사고요. 스토어도 명사고 얘도 명사예요. 자, 이 상황에서는 명사로 쓰인 거죠. 백화점이죠. 디파트먼트 스토어. 이때 이미 복합 명사야. 복합 명사죠. 앞에 게 뒤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복합 명사였는데 요게 어떻게 명사가 하나 더 나오니까 이번에는 백화점이 또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거죠. 요 안에서 보면 얘가 또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게 또 하나로 붙어서 매니저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백화점 매니저가 되겠죠. 백화점 매니저. 이때는 하이픈을 안 써도 되고 써도 된다. 왜냐하면 안 써도 디파트먼트가 매니저를 바로 꾸며줄 리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디파트먼트가 매니저를 바로 보게 되면 부서장이 되거든요. 부서장. 어디에? 상점에. 상점의 부서장이면 이렇게 쓰겠죠. Store Department Manager라고 쓰겠죠. 안 그래요? 부서장이면 이렇게 디파트먼트를 뒤에 쓰지 앞에 쓸 리가 없거든요. 따라서 디파트먼트가 앞에 써 있다면 얘는 얘를 꾸며주고 이게 합쳐져서 얘를 꾸며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이픈을 넣건 안 넣건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파트먼트가 매니저를 꾸며준다면 디파트먼트가 뒤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부사 형용사로 된 복합 형용사입니다. 이 경우는 하이픈을 쓸 필요가 없죠. 쓰지 않습니다. 왜? 수식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뭔 말이냐. 여기는 부사고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분사니까요. 얘는 부사고 얘는 형용사입니다. 이때 하이픈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아까 한번 보세요. 아메리칸 풋볼에서 왜 썼는가 한번 잘 보세요. 아메리칸 풋볼 플레이어. 왜 썼는가 하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가 돼 있는 그런 복합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가 복합 형용사인 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얘를 꾸며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이픈을 붙여서 한 단위로 만들어줄라 그 얘기였죠. 근데 이 경우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리가 없죠. 얘가 얘를 꾸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얘를 꾸며주거든요. 얘가 무조건 얘를 꾸며주는 순간 그냥 하나의 의미군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이픈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복합 형용사인 경우와 부사 플러스 형용사 복합 형용사인 경우는 이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소유한 자회사가 되겠네요. 완전 소유한 자회사.
어떤 큰 회사가 자회사를 자기가 만드는 경우인데 자회사의 투자를 100% 자본금을 전부 100% 투자한 거죠.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완전 지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완전 소유한 자회사, 100% 소유한 자회사.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얘가 얘를 꾸며주고 또 합쳐져서 또 꾸며주고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복합 형용사도 좀 복잡하네요. 형용사, 명사로 된 복합 형용사는 하이픈이 꼭 필요하고 명사, 명사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부사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more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more가 있는 경우 얘는 하이픈을 썼고 얘는 하이픈을 안 썼어. 그럼 이 두 개는 다른 영어입니다. 하이픈을 썼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단위가 돼서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더 중요한 이유들이죠. 더 중요한 이유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란 얘기야. 얘는 뭡니까? 뭐가 reason을 꾸며준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가 important가 붙어 있으면 하이픈을 꼭 썼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더 많은 중요한 이유들. 더 많은 중요한 이유들. 뭐가 reason을 꾸며준다고 해서 뭐를 여기다 쓸 수는 없죠. 이 경우는. 왜? 뭐가 한정사고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한정사를 먼저 쓸 수밖에 없거든요. 뭐는 여기서 many의 비교급이니까. 얘는 many의 비교급이 아니죠. important의 비교급이죠. 얘는 important의 비교급이고 얘는 many의 비교급이야. 예, 분리돼 있으니까. 예, 더 많은 중요한 이유들. 그럼 앞에 중요한 이유들이 나왔고 중요한 이유들을 더 열거하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앞에 했던 얘기보다 더 중요한 이유라는 얘기고 다른 내용이죠. 하이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이픈 별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 써야 됩니다. 하이픈. 네. 자, 그 다음에 100 미만의 숫자에는 하이픈을 붙인다. 이거 사소한 거죠. 24 그러면 뭡니까? 어떻습니까? 24. 100 이하일 때는 이렇게 하이픈을 붙입니다. 근데 100이 넘는 거는 안 붙인답니다. 예. 100 and 그다음에 24. 100 이하에는 하이픈을 붙인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소하죠. 예. 사소한 얘기고요. 쓸 때는 제대로 쓰는 게 좋겠죠. 6번. co, pre, mid, d, non, anti, ex, all, self 같은 접두어 뒤에 하이픈을 영국에서는 주로 붙이고 미국에서는 주로 안 붙인답니다. preschool 영국에서는 하이픈을 붙이고 미국에서는 안 붙이고 coworker 영국에서는 붙이고 미국에서는 안 붙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직장 동료라는 뜻이죠. coworker 직장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요. preschool은 한국말로 하면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예. 보통 미국에서 2살에서 5살 사이가 다니는 거죠. 예. 2살보다 미만, 이건 만으로입니다. 만. 예, 미국 나이로. 2살 미만은 데이케어 센터에 있죠. 데이케어 센터. 요거 타가소죠. 타가소. 타가소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뭐 안 맡길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 2살부터 5살까지고요. 만 6살이 되면 보통 거꾸로는 아니지만 보통 킨더가튼에 들어가는데요. 만 7세부터가 바로 초등학교죠. 엘리멘터리 스쿨. 엘리멘터리 스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우리나라는 만 6세 킨더가튼에 들어가는 것과 엘리멘터리 스쿨은 다른 학교죠. 다른 학교잖아요. 얘는 따로 다니고 얘 따로 다니고 얘는 돈 내고 다녀야 되는 거죠. 미국은 안 그래요. 킨더가튼이 정식 교육과정이에요. 정식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사립에 다니지 않고 공립학교에 다니고자만 선택한다면 다 무료입니다. 예. 그래서 킨더가튼이 엘리멘터리 스쿨에 보통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멘터리 스쿨에 1학년이라면 얘는 0학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정식 교육과정이야. 여기서부터가 정식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교육과정 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리스쿨이에요. 잘 조심해야 돼. 킨더가튼하고 프리스쿨 다른 거예요. 프리스쿨은 정식 과정이 아니고 킨더가튼은 정식 과정이야. 이거 돈 내고 다니고 이거 돈 안 내고 다녀. 알겠죠? Un-American Activities. 반미 활동이죠. 반미 활동. 얘네는 원래 직역하면 비미 활동인데 메카티즘 아십니까? 메카티즘. 메카티즘. 미국의 공화당원 국회의원이었던 메카티가 국회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종이를 한 장 딱 집으라고 미국의 국무성에 빨갱이가 3,000명이라 그랬나 300명이라 그랬냐
수천 명이나 있다 이러면서 막 떠들어갖고 미국에 발칵 뒤집혀갖고 미국의 국무성, 할리우드, 뭐 국방성 해서 이른바 갑자기 빨갱이 색출 작전이 벌어져갖고 몇 년 동안 미국을 아주 뒤흔들었던 유명한 메카티즘 시대죠. 메카티가 그런 발표를 한 이후에 반미 활동을 했던 반미 활동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다 청문회에 앉힌 다음에 너하고 같이 반미 활동했던 사람은 불면 봐준다. 이런 식의 참 비인도적인 법에도 있지 않은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죠. 그래서 수많은 극작가들, 배우들, 뭐 소설가들, 시인들이 다 연루돼 갖고 말이죠. 고생을 하고 일부 사람은 동료를 불어갖고 살아나고 동료를 안 부른 사람은 매장이 되고 막 미국의 아서 밀러 같은 유명한 극작가, 미국 최대 극작가 중에 하나죠. 메카티즘에 의해서 빨갱이로 몰려갖고 고생을 하고 엘리아 카잔이라는 영화 감독은 친구를 불어갖고 살아납니다. 자, 엘리아 카잔이 친구들한테서 당시 할리우드의 스크립터들, 시나리오 작가들, 감독들이 반 이상이 잘렸거든요. 전부 좌파라고 다 잘렸어요. 근데 엘리아 카잔은 살아났거든요. 자, 엘리아 카잔이 동료들한테 전부 손가락질 당합니다. 자, 엘리아 카잔이 나도 사실은 말이야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게 그 워터프론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말론 브란도 나오는. 그래서 영화사에도 기름 남는 그런 영화죠. 워터프론트. 부두 노조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했는 엘리아 카잔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만큼 미국의 이 영화사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특히 찰리 채플린도 걸려갖고 결국 미국을 떠나게 되고요. 예, 뭐 그런 겁니다. 어나메리칸 액티비티스. 찰리 채플린이 결국 70년대 초까지 못 돌아갔죠. 미국에. 예, 20년 동안 안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정 떨어졌더라고. 자, 그죠. 어쨌건 어니 붙었는데 말이죠. 요때 아메리칸이 여기가 뭡니까? 대문자로 시작하죠. 여기가 대문자로 시작할 때는 하이픈을 쓴다 이거. 아메리칸이 대문자로 쓰니까 얘가 대문자로 시작해. 그럼 역시 하이픈을 쓰게 돼 있다. A-프레임은 이런 거 말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평균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죠. A-프레임으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견고하고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그래서 A-프레임은 그 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틀 중에 하나죠. 삼각 A자 모양의 프레임. 비미위원회, 반미위원회와 A-프레임이었습니다. 하이픈의 유무 여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얘는 하이픈을 안 썼어. 그럼 레크리에이션이죠. 얘는 레크리에이션이죠. 이렇게 하이픈을 써줘야 재창조라는 뜻인 걸 알게 되죠. 얘는 하이픈을 꼭 써주고 얘는 일반적으로 안 써주겠죠. 얘는 오락행동, 얘는 재창조. 뜻이 다르죠?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와 단어를 결합시킨 복합어. 분수가 형용사로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일 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숫자와 단어가 결합돼. 숫자와 단어가 결합돼 있으면 이렇게 하이픈을 쓸 수밖에 없고요. 3분의 2라고 할 때는 하이픈을 쓰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하이픈을 씁니다. 당연하죠. 요게 하나의 단위라는 걸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2, 3, 다수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의 단위인 걸 표현해 줄 필요가 여기는 없고 명사일 때는 형용사일 때 있기 때문에 형용사일 때 하이픈을 쓰는 것이다. 됐죠? 4번 suspended hyphen 또는 hanging hyphen 또는 dangling hyphen. hanging, dangling, suspended 다 매달려 있다. 떠 있다 그런 뜻이죠. 떠 있는 하이픈이다. 하이픈이 말이죠.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떠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뒤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얘가 붕 떠 있죠. 23 나한테 붙을 놈 어디 있어? 붙어줘. 근데 안 붙고 있는 거지. 안 붙어주고 있으니까 혼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떠 있는 하이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분사할 때 dangling modifier는 틀린 영어죠. 떠 있는 분사구문. 이건 틀린 거였죠. 떠 있는 하이픈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이픈이 떠 있게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냐? 예문을 봅시다. third하고 fourth가 병렬 관계에 의해서 grade에 같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third grade and fourth grade 이렇게 해도 되지만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third하고 hanging, dangling 하이픈을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얘가 얘와 연결된다는 걸 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이고 얘는 hanging이 아니지만 얘는 hanging돼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suspended hyphen, hanging hyphen, dangling hyphen이라고 부른다. 이건 틀린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들 많이 쓴다는 거야. 당황하지 않으면 돼. 3학년, 4학년 선생들이 met with the parents, 부모님들과 미팅을 가졌다. meet with는 보통 공식적 미팅을 가질 때 meet with라는 표현을 쓰죠. 역시 full and part가 time과 같이 걸리니까 full time, part time 이렇게 써도 되지만 hanging hyphen을 써서 full and part tim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3, 4, 5 이게 전부 hanging hyphen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런 게 행잉 하이픈이 되겠고요. 하이픈의 중요성을 지금 잘 보셨을 거 아니야. 하이픈의 중요성을 의미가 어떻게 달라진가 예를 갖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예문 한번 붙여놨는데 하이픈을 붙이고 안 붙이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 한번 보세요. 얘는 하이픈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하나의 어구임을 이미 입증한 거죠. 그리고 형용사라는 걸 또 입증한 거죠. 예, 얘도 형용사죠. 그럼 아주 쉽죠? 요렇게 된 거죠. 좀 더 정확히 보면 요렇게 돼서 하나가 있고 요 안에서 얘가 또 꾸며주고 있으면서 요렇게 된 거죠. 뭡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명사 플러스 ing 기억나시죠? 명사 플러스 ing 복합형용사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보잘것없는 영향.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영향이야. 그럼 결국 뭐야? 영향이 포하면 질병이 생긴다 그 말이죠. 질병을 일으키는 포 뉴트리션이니까. 얘가 이걸 디지즈를 만드는 거죠. 얘는요. 하이픈이 없으니까 얘가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봐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된 거지. 예. 뭐 어가 있겠죠? 원래? disease causing poor nutrition. 그러면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질병이죠. 예. 영양푸어를 일으키는 질병이니까 질병이 영양푸어를 일으키는 거죠. 완전 정반대네. 질병 중에서는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막는, 그래서 그게 자꾸 배출돼 버리는 또는 형성을 막는 그런 질병들이 있죠. 희귀한 질병들. 그런 질병이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하이픈이 얼마나 중요해. 또 볼게요. 얘 봐라. 얘 봐. 인간을 먹는 상어야. 무슨 상어? 식인상어야. 얘는요. 상어를 먹는 인간이야. 와, 먹는 게 정반대네. 야, 하이픈 중요하죠. 구두점이 왜 어법 문제인지 알겠죠? 구두점 중요한 어법의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구두점이 빠져있는 어법체 사실 어법으로서는 제대로 된 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제대로 된 그래머 책이 아니다. State of the art. 최신식이라는 뜻이죠. 탭스에서 많이 나오죠. 최신식 프로덕트. 하나로 딱 부른 거죠. 요거는 State of Art는 예술의 상태죠. 예술의 상황이죠. 완전 다른 거죠. 그 점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이픈이었습니다. 하이픈 참 식인상어하고 상어 먹는 인간으로 바뀌네. 하나는 질병이 영양실조를 일으키고 하나는 영양실조가 질병을 일으키고. 하이픈 중요한 거 꼭 기억하세요. parentheses. 끝이 우리가 명사할 때 배웠죠. 끝이 sis로 끝나면 복수가 ses다. 내가 그때 ses라는 아이돌 그룹 전신이 sis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죠. sis가 ses로 끝나는데 거기 보면 parentheses 복수로 돼 있죠. 왜냐면 괄호는 하나만 쓰는 경우가 없고 괄호는 반드시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에서 괄호를 닫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괄호가 두 개가 쓰이기 때문에 parentheses 복수로 씁니다. 괄호는 어떨 때 쓰느냐? 앞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주제의 흐름에서 벗어난 정보를 추가할 때 거기 주제요. 주제의 흐름에서 벗어난 정보 추가. 괄호는 곁다리야, 곁다리. 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아니야. 또는 중심 내용을 좀 해칠 수도 있는 내용이야. 말을 하다가 중언부언하기 쉬운 것 같은 내용인데 슬쩍 집어넣고 싶어. 그럴 때 괄호 친다는 거지. 괄호 쳐서 곁다리란 걸 표현하기 위한 거지. 괄호를 안 치고 그 문장 속에 넣어버리면 문장에서 너무 부각돼 버리잖아.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괄호로 확 처리해서 확 지위를 낮춰버리는 거야. 알겠죠? 예문 볼까요? I expect $500. 이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그렇죠? 중요 정보이긴 한데 한 번 더 써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He finally answered that he did not understand the question. 이렇게 대답했어.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곁다리로 들어갔어. After taking 5 minutes to think. 생각할 시간을 5분 정도 갖고 나서니가 뭐야? 나더니 요거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으면 맨 앞에 써서 after 다음에 쭉 해서 이렇게 찍으면 부각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5분간 기다리고 나서를 매우 강조하게 쓴 말이야. 근데 그렇게 쓰고 싶은 게 아니야. 답변한 내용을 하고 싶은 얘기고 잠깐 요 얘기를 곁다리로 넣고 싶은 거야. 근데 전혀 중요하게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그런 뉘앙스를 괄호가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 두 문장 다 괄호를 커머나 대시로 대체할 수 있다. 커머나 대시로 대체할 수 있다. 아직 안 배웠죠?
커머를 할 수도 있고요. 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커머 할 수도 있고요. 대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쉼표나 대시보다 괄호를 했을 때가 훨씬 더 중요성이 떨어진다. 예. 대시는 굉장히 강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대시는 굉장히 강하고 쉼표는 중간 정도고 괄호가 제일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가볍게 처리할 때, 가볍게 추가할 때 괄호가 제일 좋습니다. 중요성이 약하다는 느낌, 강조하고 싶지 않다는 필자의 태도를 표현한다. 되죠? full name 뒤에 약자를 병기할 때 씁니다.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괄호 열고 DOT. 이게 거꾸로 말이죠. DOT가 먼저 나오면 DOT 다음에 컴마 찍고 여기 길게 싸우게 돼 있죠. 이거야말로 동격이죠. 동격은 오히려 자세히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정보가 말하자면 추가 정보라고 해도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아니죠. 왜? DOT가 뭔지 설명해 줘야 돼서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이게 있고 DOT가 있으면 약자가 DOT라는 것을 병기하는 것뿐이지 이게 말이죠.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 알겠어? 예. 이것도 물론 추가 정보지만 이게 더 중요성이 있죠. 이건 중요성이 떨어지죠. 그게 괄호가 표현되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World Trade Organization, 괄호 열고 WTO야. WTO는 커머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된다 이거. 예. 물론 대시를 하기도 하고요. 3번. 번호 따위를 나열할 때 쓴다. 보시면 알겠죠? 1번, 2번, 3번 넘어갑니다. 괄호 안에 전체 문장이 들어갈 때는 period를 괄호 안에 쓴대. 괄호 안에 주죠. 괄호에 문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괄호 안에 마침표를 꼭 찍어달라 이거야. 자, 이런 거 참 전문적인 얘기죠. 분석을 읽어보세요. 여기 마침표가 없어요. 여기 마침표는 여기 있었네요. 안에 I enclose it as attachment A. 첨부 파일 A로서 제가 동봉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문장이죠? 그 마침표를 여기다 꼭 쓰란 말이야. 괄호 안에. 이렇게 쓰란 말이야. 얘는 얘가 왜 없어? 얘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요거와 같은 거죠. 요걸 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얘는 왜 없어요? 문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attachment A. 문장이 들어왔을 때는 괄호 아니더라도 마침표를 쓰게 돼 있다. 이게 괄호에 대한 얘기 전부였습니다. 괄호 쉽죠? 괄호는 강조하고 싶지 않다. 정말 안 중요하다. 잠깐 참고하라고 넣은 거다. 조금 더 분명히 하려고 넣은 거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대시입니다. 대시. 대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M 대시가 있고요. N 대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죠. M 대시는 M 대시란 얘기예요. M. 발음이 M이잖아요. N 대시는 N 대시라는 거야. 왜? 대시가 말이죠. 좀 긴 게 있어. 긴 거는 M하고 길이가 같다고 M 대시라고 해요. 좀 짧은 게 있어. 짧은 거는 N과 길이가 같다고 N 대시라고 해요. 길이가 M 크기의 대시, N 크기의 대시야. 하이픈은 걔보다 약간 또 작은 거야. 얘가 하이픈이야. 하이픈이 제일 작고 N-가 중간, M-가 제일 긴 거야. M-가 훨씬 유명하니까 M-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N-를 할게요. M-와 N- 봅시다. 자, M-는 격식 차림 문어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군요. 대신 informal writing, 친구 사이에 마구 쓸 때에는 커머, 세미콜론, 콜론, parentheses를 대신해서 자주 사용된다.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쉼표 대용, 세미콜론 대용, 콜론 대용, 괄호 대용으로 쓰인대. 그러니까 대시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보다는 다른 거에 대용으로 사용되는 거야. 왜 쓰냐? 강한 느낌을 주거든요. 제가 책에 뭐라고 써놨어요? 강한 분리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쓰는 거야. 따라서 원래는 남발하면 안 되지만 쓰는 사람은 그런 의도에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대시의 위치는 문장 맨 끝에 오면은 이렇게 대시가 한 번 오겠죠? 문장의 중간에 오게 되면 대시가 좌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는 한 번 오기도 하고 두 번 오기도 하죠. 예, 이게 대시입니다. M-. 자, M-는 다른 그 부호들, 다른 펑슈에이션 마크들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강한 분리의 느낌이기 때문에 포멀 라이팅에는 좋지 않은데 인포멀 라이팅에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 1번. 앞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추가 설명할 때 쓴다. 강조하거나 추가 설명. 쉼표. 많이 쓰거든요.
쉼표 아직 안 나왔죠. 예, 바로 뒤에 나오죠. 또는 말이죠. 괄호에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은 콜론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걸 다 대용하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To some of you, 여러분들 일부에게는 my proposals may seem radical. 내 제안이 radical, 급진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혁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뭘 완전히 뜯어고치자고 했나 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시를 썼는데요. 예, 이때 좀 말하자면 추가 강조라고 볼 수 있죠. radical을 좀 반복한 건데 radical보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썼죠. 쉼표 써도 아무 상관없는데 대시를 써서 이 even revolution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혁명적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렇게. Please call my agent, Jessica Cohen. 제시카 코엔이 my agent와 동격이죠? 동격이니까 커머 제일 많이 쓰고 좀 약하게 쓰고 싶으면 괄호 쓰면 되죠. 예. 근데 대시를 쓰면 제일 강하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격이라도 대시 쓰면 딱 끊어져서 보이잖아요. 딱 끊어져서 보이죠. 제시카 코엔. 세게 보이고요. 괄호는 제일 약하게 보이고. 예. 그래서 제시카 코엔이니까 알아도 말고 그만도 아니고 이런 얘기죠. 커머면 그냥 보통 중간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 쓸 수 있다. My agreement with her. 그녀와 내가 맺은 agreement는 분명한데 그녀가 나한테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나는 그녀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거였다. 요게 제 결혼 얘기죠. 예.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죠. 예. 제가 와이프를 처음으로 소개받고 나서 자주 만나고 싶은 거죠. 자주 만나고 싶은데 왜 그 남자 여자가 데이트할 때 가장 나쁜 그 습관이 영화 보고 밥 먹고 헤어지고 영화 보고 밥 먹고 헤어지고 야 이것도 한두 번이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먹고 헤어지고 그럼 나중에 할 얘기도 없어요. 예. 굉장히 서로 따분해지죠. 사실은 마음에 드는데 전개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지.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만나서 공부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 보고 제안했죠. 너는 프랑스어를 잘 알니까 나한테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서로 영어는 잘하니까 너는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난 독일어를 가르치지. 이렇게 해놓고 토요일마다 만나는 거죠. 예. 그래갖고 독일어는 실제로 제가 안 가르쳤고요. 프랑스어를 계속 배웠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다 보니까 공부라는 건 한두 시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서너 시간 하게 되잖아요. 한참 오래 있게 되고 언어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 주제가 광범위해지죠. 그러면서 잘 친해질 수가 있었죠. 결혼의 꼬리! 좋은 방법은 말이죠. 독일어라는 것을 제가 못 가르치고요. 새벽 6시마다 독일어 학원에서 만났어요. 새벽 6시. 새벽 6시에 독일어 학원 만나려면요. 한 4시쯤 일어나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또 차리고 나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갖고 굉장히 사람이 부지런해지고요. 만나고 싶은 애인을 일찍 만나게 되죠. 새벽 6시부터 만나면 말이죠. 하루 종일 같이 있거든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데이트를 하고 있는, 또 데이트할 계획이 있다면 이거 꼭 활용해 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얘기해줬죠. 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외국어 공부를 같이 할 때 또는 책 공부를 같이 할 때 책을 2권을 사시면 안 됩니다. 책을 2권을 사면 이렇게 앉아있게 되잖아요. 책을 1권을 사서 옆에 앉으세요. 그래야지 공부도 잘 되고 가까워집니다. 예. 책 1권만 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책을 갖고 있으면 사오기로 해놓고 사질 마. 안 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어머 안 사왔네. 같이 좀 봅시다. 그러면서 옆에 앉는 거지. 야 이거야말로 생활의 지혜다. 예.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활의 지혜. 예. 그러고 나서 와이프는 또 러시아어를 했어요. 아이고 참 많이도 해. 예. 러시아어 결국 통역대학원까지 다녀서 러시아어 통역사가 됐죠. 자, 우리 와이프에 대한 얘기 처음으로 했네. 예. 제가 인강한 지 한 6년 넘었죠? 7년째인데. 예. 처음으로 했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콜론 해도 되죠. 왜 콜론해? 지금 my agreement에 대한 일종의 동격 설명이죠. 동격 설명인데 얘하고 같은 어떤 품사가 대신되는 게 아니고 절이 반복되고 있죠. 절로서 동격이 반복되는 콜론 쓴다고 돼 있었죠. 콜론 대신에 대시를 쓰면 훨씬 급격하게 끊어지는 느낌을 준다. 자, 세부사항을 나열할 때 쓴다. 세부사항의 나열 뭐야? 콜론 아니야. 콜론 대용으로 쓴다는 얘기죠. I need 3 items at the store. 3 items에 대해서 나열이야. 그러면 콜론 쓰는 게 일반적이고 formal writing에서 콜론을 써야 돼. 네, 지 마음이야. 대시 쓰고 싶으면 대시 쓰는 거야. dog food, vegetarian chili, cheddar 치즈를 3가지를 샀답니다. 3번은 어떤 다른 부호의 대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대시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왜? 대시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생각의 급격한 전환, 어조의 급격한 이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대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아주 강한 느낌을 준다 그랬죠. 급격한 느낌이나 기분이나 생각의 전환을 나타낼 때 대시를 쓰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답니다. 근데 남발하는 건 좋지 않아요. My professor, he is also my uncle's friend. 괄호 쳐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교수님이라고 했다가 내 엉클의 프렌드기도 해. 얘기가 왔다 갔다 하죠. 우리한테 많은 연구 주제를 줘. 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을 오히려 주기 위해서 대시를 쓴 거죠. 괄호를 쓰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데 괄호를 쓰면 너무 또 이게 약화되죠. 엉클스 프렌드란 말을 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대시가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I wish you would never mind.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생각을 갑자기 바꿨죠. 이 대시가 그걸 표현한 거죠. 나는 네가 여기 동사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지. 네가 간다. 그런 거지. never mind 신경 쓰지 말라는 거니까 이런 식일 때 대시를 사용한다. 대시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n 대시 넘어갑니다. n 대시는 짧은 건데요. 하이픈보다 조금 깁니다. n 대시가 쓰는 거는 예를 들시면 착 이해가 돼요. n 대시가 뭐냐 그럼 모르겠지만 예를 보면 그런 걸 쓰겠군. 케네디의 집권 대통령 임기 기간 61년부터 63년 요게 n 대시야. n 대시보다는 짧잖아요. 하이픈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복합어야? 61, 63이란 복합어가 있어? 아니잖아요. 복합어가 아니니까 하이픈도 아니고 대시가 나올 자리도 아닌 거. 이런 게 바로 n 대시입니다. 6시 반부터 8시 45분 n 대시. 테이블 13C 요거 n 대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사이의 협력 관계 n 대시. 뉴욕과 뉴저지의 경계선 요게 다 n 대시입니다. 이런 식의 느낌 오죠? 어떤 게 n 대시에 쓰이는지. 하이픈 복합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m 대시에도 아닌 경우에는 전부 n 대시를 쓴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대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커머입니다. 커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쓰고요. 고득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실제로 영작을 할 때 여기서 쉼표를 꼭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100% 자신이 없어요. 저도 100%까지는 아니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아일랜드의 유명한 작가이자 그러니까 소설가이자 시인인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 그랬나 보세요. 여기 봅시다. 이거 아니네요. 요거 하나 했구나. 요거 여기 넘어갔는데 다윈 이후 프로이드가 나오기 전에 공리 뭐 이런 얘기죠. 되게 어렵다. 다윈과 프로이드 사이에 기간이 좀 떠 있죠. 다윈과 프로이드는 굉장히 다른 주장을 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윈은 이제 생물학적인 진화론적 견해고요. 프로이드는 심리학이니까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오스카 와일드 얘기로 돌아갈게요.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 그랬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입니다. I have spent most of the day. 하루 왼종일을 보냈는데요. 뭐 하면서? Putting in a comma. 쉼표를 집어넣는데 하루를 보냈어. 그런데 the rest of the day. 그 나머지 날에 take out. 그 쉼표를 빼느라고 그 나머지 날을 보낸대. 쉼표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루 왼종일 고민하다가 집어넣었어. 근데 이거를 빼야 되는 게 아닐까 하면서 또 나머지 날을 보낸대. 쉼표 하나를 넣고 빼는 게 이렇게 고민스럽다는 거지. 이 오스카 와일드 같은 작가도 그런데 우리가 쉼표 좀 틀렸다고 해서 그래서 욕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이번에 배워놓으셨다가 또 여기에 또 해당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건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충분히 알아주시면 되는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제일 잘 아는 거. 우리가 수능에서도 나오는 거죠. 혼동을 피하기 위해 3개 이상 주세요. 3개 이상 연속된 단어, 3개 이상 연속된 구, 3개 이상 연속된 절, 이른바 병렬 관계죠. 패럴렐리즘 상황에서 2개일 때는 쉼표를 쓰지 않는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볼 때는 절일 때 씁니다. 3개 이상일 때는 절이건, 구건, 어건 쓰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때 3개일 때 이게 어건, 구건, 절이건 어면 다 어고, 구면 다 구고, 절이면 다 절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렇게 쓰죠. A, B, and C 이렇게 쓰죠. 알겠죠? 또는 A, B, or C 이렇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커머를 쓸까 말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꼭 써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 써도 된다고 해. 이 맨 끝에 커머를 옥스퍼드 커머라고 하는데 내가 책에 써놨죠. 네, 옥스퍼드 커머 또는 시리얼 커머라고 부르는데 옥스퍼드 커머라고 불리는 것은 정통적 방법에서는 커머를 찍는다는 거야. 찍는 게 원래 오라.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왜 3개 이상일 땐 접사를 맨 끝에만 쓰죠. 얘와 얘 사이는 접사가 없기 때문에 커머를 꼭 써야 되지만 얘는 접사가 있기 때문에 빼도 무방합니다 라는 게 현대적인 영어의 태도예요. 따라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커머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왜? 여기는 접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요. 4개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됐을 때, 네? 이렇게 됐을 때, 요때 맨 끝에 쓰는 게 정통적 방법인데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찍으세요. 찍었다고 나쁠 거 하나도 없어. 또 안 찍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뭐 열애가 중계 보면 그렇죠. 먼저 관심을 딱 불어기고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좀 덜한 시시한 기사부터 먼저 하죠. 저도 그렇게 하는 거야. 커머를 안 찍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커머를 찍는 거, 안 찍는 거 그거부터 봅시다. 찍건 안 찍건 별로 상관없는 경우. We will purchase the stock. 우리는 주식을 구매할 건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3개입니다. if절, if절, if절. 제가 일부러 절과 절이 돼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3개 이상 병렬일 때 구의 병렬, 어의 병렬은 자주 보잖아요. 절의 병렬은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썼습니다. 예. if절, 커머, if절, 커머 쓰고 and if절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정통적 방법이다. 근데 이걸 뺐다고 해서 오해 여지가 없겠죠. 왜 if절 3개인데 무슨 오해 여지가 있어요. 오해 여지 하나도 없지. 빼도 많이 빼서도 쓴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구매하겠다는 거 좀 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가가 주당, 이것도 주식이죠. 주당 30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죠. 주식값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사겠다는 거야. 2번째 조건. 우리가 주식을 10,000주 이상의 단위로 살 수 있을 때, 째째하게 적게 안 사겠다는 거야. 10,000주 이상씩 사겠다 이거지. 예. 즉 지분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예. 자신의 몫을 높이겠다는 거야. 회사 자본 지분율을. 또 3번째 조건은 어떤 보장을 받아야 돼? No new share. 신주죠. 신주. 새로운 주식.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다음에 fiscal year까지. fiscal year. 회계연도죠.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도 있지만 뭐 3월 1일부터 2월 28일인 경우도 있고요.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시작해요. 10월부터 9월까지. 회계연도는 나라마다 또 사정에 따라 다른데 어쩌면 1년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 세금을 정산하고 그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산정하는 1년을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다음 회계연도 1년 동안에는 신주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약조를 해달라. 얘가 그 전에 팔겠다는 뜻이겠죠. 예. 신주를 발행하면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주식이 10만 주가 있다고 봐. 그러면 신주를 10,000주를 발행했어. 그러면 자동으로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주 발행을 했을 때 자기가 구매할 수 없다면 지분율이 10분의 1 떨어지겠죠.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자, 어쨌건 if절 3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쉼표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잘 됐습니다. 자, 생략하기도 하는 거 한번 볼까요? He hit the ball, dropped the bat, comma, and 이래 되고요. 여기 커머를 안 써도 된다. 둘 다 맞는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위에 거를 써달라. 왜? 이게 더 정식 방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안 썼을 때 큰일 나는 경우가 있대요. 큰일 나는 경우 봅시다. 짠! 큰 돈이에요. 1,000만 달러입니다. 1,000만 달러의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할하는 거야. 누구한테 분할해? husband, daughter, son, and nephew 사이에 분할하는 거야. husband는 몇 분의 몇을 갖게 돼? 얘니까 모두 4분의 1씩 갖게 되죠? 그렇죠? 모두 250만 달러씩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 배웠어. 마지막 나오는 옥스퍼드 커머는 생략해도 된다고 배웠어. 그래서 내가 생략을 해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husband, daughter, son and daughter. 3명이 나눠가는다는 느낌을 주죠. 법조문에 큰일이 날 수가 있어. 아하, 얘는 6분의 1씩 갖게 될 수가 있어. 헉, 쉼표 하나 빠져갖고 son과 nephew와
허스밴드 도우터가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웬만하면 찍으라고, 찍을 때는. 예. 찍어야 되면 찍으라고. 예.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건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거야. 됐죠? 예.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1번 얘기고요. 두 개의 독립절, 여기서 절의 동그라미. 독립절이야. 이번에 3개 이상이 아니야. 3개 이상은 절이건 국건 단어건 다 커머야. 근데 절인 경우는 2개더라도 쉼표를 씁니다. 예, 2개의 독립절이 대등접사로 이어져 있을 때 쓴다. 알겠죠? 예문 볼까요? I first conducted a thorough 철저한 어디트 감사를 했는데 회사 감사하는 거야. 혹시 횡령한 게 없나?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나? 주주의 이익에 훼손을 하지 않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예. 저도 뭐 티치비 대표이사지만 예. 매년 외부 감사합니다. 외부 감사라는 건 내가 감사일을 선정한 게 아니라 예. 외부에서 감사인이 와서요. 완전히 철저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돈 1원도 이상하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철저한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터뷰했습니다. 그 매니저와 to try to determine how much money was missing. 돈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이거를 결정하려고 매니저하고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 절과 이 절이 병렬 관계로 돼 있어. and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없어도 될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A, B, and C에서 and가 있더라도 쉼표를 쓰듯이 절과 절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절이 2개라 하더라도 쉼표를 쓰는 게 일반적이래. 알겠죠? 질문. 요때 요 2개를 합쳐서 하나를 쓰려면 뭘 쓰면 될까요? 예, 요거죠. 예. 마침표를 쓰면 두 문장이 너무 끊어져. 따라서 세미콜론의 정의는 뭐다? 쉼표 플러스 대등접사와 같다. 커머, and, 커머, but, 커머, for. 이게 세미콜론이야. 배웠죠? 또 하나. 이때 만약에 얘가 없어. I가 없어. 그러면 절과 절의 병렬이 아니죠. 뭐예요? 동사구와 동사구의 여기서부터네요. 동사구와 동사구의 병렬이 돼버렸죠. I에 함께 열게 되는 동사구와 구의 병렬, 구와 구의 병렬로 바뀌었어. I가 없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럴 때는 쉼표를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책에 써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자, 3번. 3번 하나 남았네요. 절과 절이 연결돼 있더라도 문장이 짧으면 안 쓰기도 한다. I paint and he writes. 이거 누가 콤마 찍어? 안 써도 된다. 찍는다고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짧으면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게 오스카 와일드가 왜 헷갈리는 게 봐. 똑같은 얘기인데 야 절과 절의 병렬이면 콤마 찍어 해놓고 야 짧으면 안 써도 된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짧아야지 짧은 거야.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일드가 아이패드 때문에 콤마 찍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요? 짧은 게 어떤가 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냥 좀 짧아서 커머를 안 찍어도 의미가 잘 전달돼. 그러면 안 찍어. 커머를 찍어야 2개의 의미 단위가 잘 구분돼서 보일 것 같아. 그러면 찍는 거야. 그죠? 또 I를 뺐을 때는 찍어도 되고 말아도 되니까 찍을까 말까 거기도 또 고민되겠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되는 게 커머다. 이런 건 좀 불투명한 커머들이야. 3번. 문장 맨 앞에 부사, 부사구, 부사들이 있을 때는 주절의 위치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걸주십니다. 주절의 위치를 명료하기 위해. 우리가 알다시피 부사는 맨 앞에 올 수가 있죠. 맨 앞에 왔어. 부사, 부사구, 부사절. 그랬을 때 주절의 위치가 여기서부터다. 여기서부터 주절이야. 여기서부터 주절이야. 이거를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쉼표를 일반적으로 찍는 것이다. 안 찍으면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안 찍어도 상관은 없어. 일반적으로 찍는다는 거지. 안 찍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찍었다면 찍은 이유는 여기서부터가 주절이에요를 표현하기 위한 거다. 찍어주니까 좀 더 보기는 편하죠. 찍는 게 더 올바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찍었다고 또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말이죠. 짧은 부사구는 또 커버를 생략할 수 있대요. 2월 12일에 다음에 2월 14일 14 다음에 제가 커버를 안 찍었죠. 그럼 선생님 넥스트는 짧고요. unfavorable 14는 길지 않습니까? 넥스트는 찍고요. 이거를 안 찍는 저희는 뭡니까?
뭐 저희는 없고요. 짧다 안 짧다는 게 매우 주관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넥스트보다 긴데도 커머 안 찍은 문장을 뽑아온 거예요. 이건 제가 구글에서 한번 뽑아왔을 거예요. 아마.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한 단어면 안 찍고 세 단어면 찍고 그거 아니다 이거야. 네, 그만큼 애매한 면이 있다. 자, 부사, 부사고, 부사들이 앞에 나온 경우에요. 부사절이 뒤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책 한번 볼까요? 부사절이 뒤에 있을 때는 커머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주집니다. 문장의 의미 형성에 필수적 정보라면 문장의 의미 형성에 필수적 정보라면 커머를 쓰지 않는다. 아, 어렵다. 필수적 정보면 커머를 쓰지 않고 추가 정보면 커머를 찍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어디선가 했는데 그렇죠. 파트 2 형용사절 할 때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 할 때 했었죠. 제한적 용법은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커머를 안 찍고 비제한적 용법은 추가 정보이기 때문에 커머를 찍는다. 아, 그러네. 커머라는 건 어느 정도 대시보다는 약하고 또 뭡니까? 세미콜론보다 약하고 마침표보다 훨씬 약하게 끊는 거지만 커머 없는 거보다는 어쨌건 끊는 거잖아. 그래서 쉼표를 찍으면 어쨌건 주절과 분리되는 성향을 띠거든요. 따라서 주절에 대해서 추가된 정보라고 보일 때는 커머를 꼭 찍는 거고요. 필수 정보일 때는 주절과 융합되어야 되니까 쉼표를 오히려 찍어주면 안 되죠. 여기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에서 배웠는데 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예문 한번 볼까요? 예. Let me know if you are not sure about this. 요거는 커머를 찍으면 안 돼. 옆에 써놓으세요. 커머 찍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나 보세요. if 뒤를 손으로 한번 가려봐. Let me know. Let me know. 뭘 알려줘. 중요한 정보가 빠졌잖아요. Let me know만 갖고는 틀린 문장은 아니야. 뭐가 빠진 문장은 아니야. 하지만 언어적으로는 중요한 필수 정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오형식 논의가 취형식 논의가 하면서 뭔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보호만 있으면 문장이 완벽하다고 그런가. 이거는 단문에 대한 생각이지 언어에 대한 생각은 아니에요. 한 단문, 하나의 주어로 구성되어 있는 단문, 동사가 하나 있는 단문, 심플 센텐스는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보호 있고 부사 있으면 다 있는 거지. 하지만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관점에서는 let me know 다 있는 건데도 뭐가 없는 것일 수 있어. 뭐가 없냐? 뒤에 부사절, if절이 빠졌어. 손 떼봐. If you are not sure about this. 이거에 대한 확신이 가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가요?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if절이 필수 정보죠.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동의 안 해요? 의견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알려달라는 얘기거든. 예, 그래서 if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컴을 찍으면 안 돼요. 뒤에 왔다고 꼭 안 찍는 게 아니고 뒤에 온 게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안 찍은 거야. 뒤에 올 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 건데 여기는 안 찍어야 돼. 그 밑에 거. 이점 관계에서 because절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요거 부사절 할 때 했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돼. because절. 얘는 쉼표를 일부러 안 찍은 거야. 왜? 뒤에 게 필수 정보기 때문이야. 얘는 커머를 일부러 찍은 거야. 왜? 추가 정보기 때문이야. 추가 정보라는 게 의미가 뭐야? 앞말만 갖고도 앞말이 그 자체로 독립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앞에 뭔데? 볼. 볼은 무도회장이죠. 무도회죠. 무도회장이 벌룸. 요게 무도회장. 무도회에서 추는 사교춤을 벌룸 댄스. 예, 그 볼이야. 공이 아니야. 무도회에 그는 가지 않았다. 안 간 겁니다. 이 얘기 한 거야. 필수 정보 끝났어. 안 갔어. 얘는 안 갔어. 그 다음에 추가 정보로 이유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유는 뭔데? 아팠어. 추가 정보. 알겠죠? 예, 주요하게 전달하는 얘기는 무도회에 못 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안 갔다가 아니고 뒤에 보니까 못 갔다네요. 얘는 필수 정보인 거야. 자, 무슨 뜻이야? 그가 볼에 go didn't인데 이 didn't는 because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 go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 기억나요? because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필수 정보일 수밖에 없죠. 얘와 얘를 연결짓지 않으면 이 문장은 잘못 해석되게 되어 있는 거지. 그가 그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무도에 간 게 아니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얘를 커머를 찍어버리면 말이죠. 이렇게 돼버려요. 안 갔다가 돼버려요. 안 갔다. 볼에 안 갔다. 왜? 그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커머를 찍게 되는 순간 허는 무도회에 없는 사람이 돼. 무도회에 없는 사람. 이해가요? 커머를 찍으면 무도회에 안 간 거기 때문에 그녀를 보고 싶다는 때 이 그녀는 무도회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커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녀를 보고 싶어서 무도회에 간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얘는 무도회장에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를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딴 이유로 갔다 이거지. 예. 즉 not because이니까 간 거고 얘는 무도회에 있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알겠지? 커머 중요합니다. 아까는 커머 찍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갑자기 옥스퍼드 커머를 뺐을 때 자산 분할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 맞죠? 여기서도 심각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닉슨이 미국 대통령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사임했죠. 닉슨은 공화당이고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는 호텔을 도청을 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 유명하죠.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이제 도청했다는 걸 알고, 근데 이제 닉슨은 나는 몰랐다. 아랫사람이 한 거다. 요렇게 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까지는 봐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것도 안 되죠 물론. 반대당을 도청하는 게. 근데 자기가 부인했는데 그게 다 뽀롱이 나서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사임했죠. 닉슨. 자, 그 얘기인데요. 워터게이트 사건. 최근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목숨 걸지 않고는 그거 사실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쉽지 않잖아요. 최근에 드러났죠. 예. 당시 미국의 CIA 부국장, CIA 2인자 부국장이 직접 정보를 줬더군요. CIA가 미국 정치를 쥐고 흔들었던 거죠. 예. CIA는 다 보고 있는 거죠. 자식들 하고 있군, 뭐 하고 있군. 이게 정보부의 무서운 점입니다. 예,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정보부가 있죠. 예, 김종필 씨가 만든 거예요. 후예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닉슨이 그날 아침에 사임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 왜 알고 있었을까요? 커머 찍었으니까 이제 이거로 끝난 거야. 추가 정보. 내 시스터인로는 결혼으로 생긴, 인로가 결혼으로 생긴이죠. 결혼으로 생긴 시스터. 결혼으로 생긴 시스터면 뭡니까? 뭐 사돈 결혼으로 생긴 시스터니까. 결혼 때문에 생긴 시스터라면 왜야? 내 마누라의 여동생이거나. 그때 킹호가 생각이 안 나? 아니면 우리 누나가 결혼했을 수도 있죠. 우리 누나가 결혼했으면 자영의 여동생. 그런 거 다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건 내가 결혼했거나 나의 형제가 결혼해서 생긴 상대방 측의 시스터. 이게 전부 시스터인로예요. 시스터인로가 뭐라 그러지? 매제? 처형. 처형 있다, 처형. 예. 마누라의 언니, 또 처형도 시스터인로죠. 처형도 있고, 처제도 있고, 매형의 동생은 뭐라 그러지? 매제? 몰라! 자, worked in White House. 백악관에서 일하고 그녀가 나한테 그 뉴스를 전해줬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일하는 시스터인로가 그러니까 TV 방송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 거지. 그 얘기야. 커머를 찍었으니까 이 문장이 잘 쓴 문장이야. 요 부분에 커머를 얘가 뺐어. 그럼 되게 황당해져요. 왜 황당해지냐? 커머를 뺐다는 것 자체가 필수 정보라는 얘기거든요. 뭐의 필수 정보야? 프레지던트 닉슨의 사임을 설명하기 위한 필수 정보라는 얘기가 돼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는데, 시스터인로가 백악관에 일하면서 뉴스에 관해서 나한테 전화했기 때문에 닉슨이 사임했다가 돼버리거든. 아유, 시스터인로가 백악관에서 막 일 안 했더라면 사임 안 했을 텐데 얘가 일하고 전화해주는 바람에 사임했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읽을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뉘앙스를 쓰도록 잘못 영작한 거로 본다는 거야. 꼭 그렇게 읽는다기보다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쓴 영작이다. 이거보다 이게 좋은 영작이다. 이거.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좀 시간이 모자라네. 다음 시간에 4번부터 계속 하도록 할게요. 커머를 다 못 끝냈습니다. 커머 재밌죠? 다음에 관계절의 커머 또 얘기하겠습니다.